예,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가 외모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좀 자주 듣습니다. 제가 그 칭찬으로 알고. 네. 네. 저희가 네. 그 의원님 오시기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설문조사를 하나 해봤어요. 네, 왜냐면은 많은 네. 구독자들이 네. 도대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언제냐 궁금해하시길래 네. 어떻게 보면 구독자들 의향도 여쭤볼 겸 해가지고 1번 보기가 이번 주 목요일, 네. 2번 보기가 이번 주 금요일, 3번 보기가 다음 주 이후, 4번 예상하기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 55%의 응답자들이 금요일이 될 것이다. 지금 2,000명 넘게 참여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 관측을 보이는데 우리 의원님도 물론 이게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겠지만 네. 금요일쯤 하게 될까요, 도대체? 네.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버렸죠. 저번 주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 어제까지. 네. 더 양보해도 어제 정도까지가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인데 이제 어제가 안 됐으니까 그냥 찍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찍는 영역이어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이 정도, 금요일 네. 정도 생각합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중에 선택하려면 금요일로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과학적인 좀 툴을 빌려서 좀 여쭤보면은 네. 검찰 재직 중에 예를 들면은 그 기소를 했을 때 네. 피고인이 있고 당사자인 기소 조치인 검찰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법원이 언제 선고할 때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좀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런데 이거는 네. 조금 다른 게요. 네. 일반 형사 재판은 선고일을 미리 알려주죠. 아 미리 선고일을 미리 결심할 알려주기- 때 그렇죠. 예. 결심할 때 네. 언제 선고하겠다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선고 며칠 전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어서요. 조금 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유추해서 2주는 안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늦어도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날 거다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불복 프레임이 굉장히 강했죠. 아주 강했는데 많았죠. 네. 그때보다는 또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일부 추정하는 극우 세력들이 이제 법원 침탈까지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좀 넘은 상황이어서 네. 조금이라도 좀 문제 없는 문제가 있게는 안 할 그런 생각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헌법재판관 8인 정도만 네. 그분들도 혹시 모르지 않을까요? 언제 선거할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헌재 탄핵 심판에서 국회 네. 측 대리인단으로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 상황인데 직접 이제 심판장에도 가보신 거죠. 저는 계속 갔죠. 네, 가서 본 그 피청구인 윤석열의 모습 좀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저희 이제 탄핵소추단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은 이제 정청래 그렇죠, 법사위원장이고 네. 탄핵소추단 일원으로 계속 현장에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속된 말로 입벌구라고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하고 다 지금 부하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 자신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말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아 오히려 말을 해야 이게 진짜 효율적인 변론 전략이다. 그렇죠. 예. 말을 많이 할수록 헌법재판관님들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다 모든 국민이 보셨겠지만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하고 그다음에 물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이 무능하다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무능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계몽령 지금 뭐 이렇게 경고를 하물며?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력 조사를 해보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검찰 재직 중에 네네. 그 반부패 수사일부 옛날 특수일부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근무도 하셨는데 네. 사실 윤석열 피청구인도 그에 네. 못지않게 사실 특수통 검사라는 그렇습니다. 뭐 레테르가 따라다니는 네. 사람인데 네. 개인적으로 검찰 재직 중에 좀 인연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언제 근무 같이 하신 거죠? 같이 네. 근무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특수일부 있을 때 네. 특수일부장이셨어요. 아 그때 네. 일부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1년 정도 예. 같이 근무를 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어서 네. 저번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옳다는 측면이 대부분이었지만 나머지 한 20% 정도는
윤석열이 절대 대통령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선거 운동을 진짜로요? 그 아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다녔습니다. 야,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저도 이제 법조 출입을 해봤는데 네, 그 소문상으로는 네. 그래도 윤석열의 장점을 꼽는다고 하면은 후배들이 예를 들면은 뭐 위에 윗선에서 반대하는 그런 수사 결과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영장 문제를 두고 네. 다투거나 할 때 밑에 부하 검사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쉽게 속된 말로 몸빵을 선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말을 하기보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속았지만 저는 그 말을 할 때 저게 가장 윤석열다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 현장에서 네. 그거를 제가 국정감사였던가요? 맞아요. 거예요. 네. 그걸 지켜보면서 가장 윤석열다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만인지상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일본 유학, 일본 문부생 장학금 받은 아버지, 교수 아버지 밑에서 네. 자랐지 않습니까? 등치도 크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어디 뭐 싫은 소리 안 듣고 자란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주위 친구들한테도 이게 약간 골목대장처럼 하고 자랐고, 그다음에 오히려 고시를 늦게 한 구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은 동기들이 다 동생들이잖아요.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제가 좀 참 재밌었던 것이 검찰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수가 굉장히 엄격하죠, 원래는. 잘 아시지 예. 않습니까? 위계질서가 강해서 저보다 나이 어리지만 선배한테 깍듯이 하고 이렇거든요. 말도 잘 안 놓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워낙 기수가 그 기수에 비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네. 그 위에 기수 사람들 다 형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까 네. 검찰 조직 그 위계질서가 강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게 내가 최고야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난 누구한테도 충성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이 말이고 네. 그게 가장 윤석열 대통령다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마치 이게 조직에 뭐 객관적으로 사람한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들려서 공정과 상식처럼 됐는데 저는 그 말이 정확한 의미는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말했을 때부터. 네. 제가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현장에서 야 이건 가장 윤석열다운 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아니 그 예를 들면 부장방에 가면 보통 이제 검사가 평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 이제 그 뭐 부부장이나 이렇게 계셨나요? 아니, 수석이었나요? 부부장, 그런 거 예, 아니었고 예. 평검사 때 들어가시면 네. 보고를 부장한테 직접 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때 보면 과거에 원하지 않는 보고를 하게 되면은 네. 그분 특유의 뭐 예를 들면 태도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뭐 네. 예, 그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게 싫어하고 네. 좀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섭죠. 그러고 면전에서 예, 용로도 좀 하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욕도 좀 하고 좀 그래 좀 거친 사람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저번에 이제 대선 국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 그 이제 구체적인 기억을 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폐가 좀 있어서 말씀 안 네. 드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예언자처럼 다 맞춘 사람처럼 됐는데요. 네. 이게 심지어 전쟁 날 거다. 저 사람 대통령 전쟁 날 거다까지 제가 예언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절대 저 사람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전쟁까지 일으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일단 저 사람은 미안한 표현으로 참 무식하다. 왜냐하면 보통 부장 정도 되면 조금 일이 줄어요. 검찰 이제 보통 그렇죠. 평검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일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통상 부장들은 이제 책이라도 갖다 놓고 읽는 책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수사해서 좀 조금 알게 된 작은 지식 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그 능력이 안 될 텐데 노력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도 자기 아는 사람을 쓸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다녔고 그런데 네. 이제 작년만 해도 제가 그랬죠. 저 사람 전쟁 날 거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것마저 되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엄 전에.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쟁까지 실제로 일으키려 했던 것이 드러나 제가 지금 네. 소름이 오싹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네. 좀 그래서 아니 하나만 더 보태면은 보통 윤석열 차단이라는 그 네. 표현이 좀 따라다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인사 챙겨주는 거 보면은 네. 그런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같은 조직 안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네. 싫어하는 사람 표가 나게 합니까 원래? 그게 네.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패밀리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잘 챙겨주고 네. 아니면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래서 그 전에 문재인 정부인가요? 그때 처음 윤석열 당시 총장이 되고 나서 첫 인사가 공안이나 이런 기획까지 다 특수통으로 맞아요, 채워줬던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 내용을 보고 그때 저는 이제
밖에 있었습니다만은 야 이거 완전히 윤석열에 의한 인사구나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으니까요. 혼자 마음대로 한 인사 같은 그렇죠.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네. 특수통들이 다 공안이나 원래 특수통들이 가지 않는 자리까지 다 그렇게 채웠으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특수통들이 다 검찰을 장악하는가? 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특수통하고 공안통은 조금 색깔이 좀 다릅니다. 결이 많이 다르죠. 예, 특수통은 네. 그냥 공안 사건에서 필요한 검사의 어떤 상 같은 게 있거든요. 공안에서는 좀 유계 질서가 좀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위해서 조금 조율하고 이런 면도 강한데 특수검사는 조금 기질이 달라요. 약간 전투에 막 능한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공안 가면 탈날 텐데 했는데 나중에 결국 정부 아래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때 당시 총장이 이제 들이받고 했던 것들이 다 그런 네. 사달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더 놀라웠던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대응의 과정이었는데 네. 본인이 일평생을 검사로 살았는데 어떻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다거나 심지어 공수처 체포 이후에도 구속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나오기만 하고 조사를 안 받는다거나 묵비권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예,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니 법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법을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검찰이었을 때 가장 곤란한 행동을 검찰이었을 때 상대방이 했을 때 가장 곤란한 그 패를 행동을 아니까. 네.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어쩔 건데, 이런 류의 생각. 그다음에 네. 내가 진술 거부하면 어쩔 건데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뭐였냐면 유리한 것은 법에 따라라 이렇게 주장했지만 불리한 것은 법을 막 무시하고 했던 그러니까요. 행동들이었거든요. 네. 그게 다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법에 엄격히 규정된 체포영장 다 정식적으로 발부되고 이신청에서도 다 문제없다고 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집행을 전혀 따르지 않고 그다음에 와서도 체포돼서 와서도 수사권 없다 하면서 아예 진술을 거부해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윤석열 개인의 캐릭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오히려 법을 그냥 무시하는 태도. 그게 글쎄요. 저도 검사 출신으로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요. 그거 한번 물어봐야 이쯤 되다 되나 보니까 헌재에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과연 그가 승복은 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네. 비상계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 모두가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거 무슨 누가 페이크 뉴스 아니야? 가짜 뉴스 아니야? 네.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최상목 한덕수 총리가 내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네. 탄핵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심지어 권한쟁의에서 했는데도. 선언을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권이 있는데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말 비이성적인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때 예를 들어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 하겠냐 안 하겠냐 할 때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때 다 한다고 할 했죠. 거라고 예. 했는데 그게 다 틀린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된 느낌이에요. 비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이성의 시대인데 비이성의 시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마치 말도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지금 탄핵 결정을 해도 저기서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니 이건 정말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네.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권한대행부터 마찬가지고요. 오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승복하라고 승복하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자기 니나 잘 지켜라. 너도 한번 안 지켜. 니부터 지켜라 지금 그런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유체이탈화법이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나 일단 마흔역부터 임명하시오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나누고 있는 와중에 사라강님이 김기표 의원님 응원하고 건강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또 이제 그런 수를 자꾸 이제 쓰다 보니까 최근에 출소 이후에 그의 태도를 보니까 네. 첫날에만 이제 변호인단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네. 지금 조용합니다. 네. 그 침묵의 수라는 것도 뭔가 좀 이렇게 간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예. 아까도 이제 저도 물론 추측입니다. 근데 추측이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떠들면 떠들수록 불리합니다. 그쪽에는 윤석열한테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저도 검사 시절에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분들은 이게 오히려 자극하거나 밖에 여론들이 하는 게 안 좋다는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밖에서 나와서 자기가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야 기각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듯이 보인다든지 네. 이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조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는 잘 가만히 있으십시오 할 거고요. 네. 아마 내부에서는 관제 정치를 하겠죠. 사람 부르고 만나고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 곽종근 사령관 회의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그런 일들은 다 하되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극우 세력을 선동하거나 하는 것은 아마 결정전까지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헌재 마지막 이제 그 변론기 일다에 그 윤석열 피청구의 뒤에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낯이 익었는데 왜냐면 그 정상명 총장 나왔고 네. 그다음에 김홍일 전 중수부장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윤갑금 전 대검 반부부장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쭉 이렇게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네. 도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그 김기포 의원님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풍경이 되게 좀 어색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서글픈 풍경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정상명 총장 같은 분은 그 양반이 총장일 때 제가 아주 초임이었으니까 그분은 저를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잘 알고 다 김홍일, 윤곽근 이런 분들 다 네. 잘 아는 분들인데 그때 조직에 있을 때 그래도 나름 존경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 실체가 저런 거였나? 약간 이런 서글픔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윤곽근 대리인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저 그때 내가 알고 있던 윤곽근 네. 변호사가 대리인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진짜 저렇게 생각할까? 정말로 네, 법률가적 양심을 가지고 네, 걸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저는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단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네. 윤곽근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리인단도 있잖아요. 얘기를 할 때 왜 변호사들은 그런 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사람을 대리할 때 내가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변호한다 이런 어떤 윤리 같은 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저건 계엄한 건 저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계몽령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현장에서 그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헷갈리는데 그때 그 태도는 그래도 좀 실망스럽지 않으려면 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양심과는 다르게 얘기하겠지라는 게 좀 덜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아한 바에 의하면 진짜 믿는 것 같아서 정말 서글픕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그분들이 보면은 친정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도 네. 절차상의 논리라든가 내용상의 문제를 두고선 굉장히 많이 다퉜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한때 몸담았던 조직이고 네. 특히나 비슷한 분야에 속했던 네. 뭐 3차장 검사로서 예를 들면 네. 중수부장으로서 그런 네. 일을 했던 분들이 네. 이렇게 맹목적 비난 그리고 선뜻 일반인들이 충응할 수 없는 수준의 비난을 하는 거 보고 네. 저도 놀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그 생각 안 해도 어떻게든 윤석열 살리려고 뭐 그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변호인으로서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서 옛날에 내가 저렇게 윗사람으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의 실체가 저런 것이었나? 심중에 그런 게 있었나? 저 예.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어떤 서글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하간이 변론 기일은 다 끝나고 한참이 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적 지식이 얕지만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실체적 내용을 가지고 쟁점을 다툰다고 하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데 앞에 구속 취소라는 형식 논리로 풀려나는 걸 보니까 혹시나 이번 헌재 재판이 각하라는 생경한 논리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등장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워낙 우리 국민들이 법률적인 전문가가 거의 됐죠 이번에. 그러니까, 네. 뭐 헌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그런데 각하라고 하는 것은 내용 판단하기 전에 형식이 지금 형식 요건 아예 탄핵 소추 요건이 안 돼서 들어가 볼 필요도 없이 없다. 예. 그거 하는 것을 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일사부재의 얘기도 누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탄핵 뭐 의결 정족수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각하라고 사유를 삼는 게 굳이 내란죄 뭐 처리한 거 그런 네. 정도의 얘기인데요. 헌법재판소가 검사들 탄핵 그다음에 감사원장 탄핵에서
주로 어떠한 주장은 이미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없는 거를 새로 주장하면 안 돼. 네. 그런데 그거를 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렇게 논쟁할 필요 없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로한죄를 빼고 어쩌고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네. 자기들도 혹시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새는 이제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자기도 다 알면서 저런다 이제 계속 생각했는데 네. 요새는 그런 확신도 좀 없어져가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자기들도 그게 권성동 의원이 옛날에 소추위원 할 때 그렇죠. 똑같이 했잖아요. 박근혜 때. 네, 뇌물죄 빼고 어떤 거에 대해서 뇌물죄만 빠졌지 사실관계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네. 얘기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의 권성동, 현재의 권성동을 탄핵하잖아요 지금 네. 그 진술에. 그래서 그것이 각하의 요건이 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각도 저는 한 분도 기각 의견을 주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복 프레임이 너무 강해졌고 그다음에 극우의 준동이 굉장히 폭력적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결정 이후에 국가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재판관님들이 한결 어떤 흠이 없게 천의 무봉인 결정문을 쓰려고 하시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하다가 네. 정치인이 되셔가지고 여러 네. 일 겪으셨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면 상대당이지만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동행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SNS에다가 각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 올리는데 사실 이런 거 적응 안 되시죠, 솔직히. 저는 그래도 네. 그만둔 지 한 10년이 넘어서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평생 검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의 폐해를 봤잖아요. 저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검찰에서 옷을 벗고 변호사 생활할 때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걸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들은 그 수사하고 또 남들이 이렇게 대우도 많이 해주고 사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데 세상은 그보다 훨씬 넓고 자기들이 아는 세계보다 더 넓은 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부작용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검찰이나 법원에 어떤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기간이 아닌 기간이 조금 있어야 된다. 정치를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 4년 정도 이렇게 겪어봐서 다음 어떤 권력을 가져야지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세상이 약자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걸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철우 이런 사람도 정말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이없죠. 보고 싶을 정도로 각하가. 예. 아니 그게 정말일까? 아니면 진짜 자기도 너무 양심에 정치적으로 하는 꺼리는데 건지. 예. 정치적으로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로 가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헌법재판소에 방금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하고 네. 조국혁신당이 같이 가서 좀 빨리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앞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그 현장에서 또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열광적으로? 우리 국민인데 네. 이걸 정말 어떡하나 그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되고 포용해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나 이런 게 좀 커서 굉장히 우울하게 지금 왔는데요. 이철우 같은 사람이 진심으로 그런다면 정말 우울해질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기 차라리 정치적 욕심을 해서 한다고 해야 좀 네. 인간에 대한 아니 신뢰가 실망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역설적으로. 그런 부류의 결정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면은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네. 구속 취소로 풀어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법조에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그날 네. 당일에 네. 야 구속 취소 풀어주더라도 항고는 같이 할 거야 이런 얘기로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항고도 안 합니다 이게. 제가 그게 참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제가 그 지기현 판사가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지기현 판사는 그리고 실제로 법도 어겼어요. 법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체포적부심사에서 구속권을 빼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아예 그냥 날려버렸죠. 무시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무리하다 하지만 지기현 판사도 즉시 항고할 걸로 예상했을 거다. 검찰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구속 취소를 하는데 즉시 안 풀려날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어떻게 윤석열은 계속 물론 지기현 판사에 굉장히 선해해 주는 겁니다. 좋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무리하게 풀어주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지기현 판사도
즉시항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둘이 짜고 정말 야 나 풀어줄 때 즉시항고 하지 마라 이랬는지는 제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알 수 네. 없으나 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거의 내란 사태 처음 봤을 때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안 한다고? 제가 후배들이 카톡을 막 해요. 형 지금 구속 취소해요. 그래서 후배라는 게 검사입니다. 네네 검사 후배가 예. 사실 이게 지금 검사들도 즉시항고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잘 안 쓰이는 안 쓰니까 안 쓰는 종목이니까 그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그 찾아보지 않고 이제 바로 카톡하고 막 전화하고 그래서 구속 취소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아 즉시항고 할 수 있네요. 이러면서 다행이다. 안 노렸는데 그건 뭐겠어요? 당연히 즉시항고 할 거라고 검사를 상식이었던 생각하는 거지. 예. 상식이죠. 그런데 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래서 그날이 당일날 입장도 안 나오고 즉시항고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어디서 누가 좀 첩보라고 하면서 이걸 풀어주고 항고를 하니만 이런 말이 있어요. 설마 그건 아니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제가 보기엔 심우정 총장이 검찰 완전히 팔아먹은 겁니다. 저거. 네. 그냥 아니 그리고 헐값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논한 일들이 이제 비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네. 이런 쉽게 얘기해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검 참모들을 데리고 총장이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록을 남기고 전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이제 그 구속기간 연장이 불어댔을 때 대검 검사장 공검장 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풀어줄 때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차라리 검사장 공검장 회의 해가지고 회의록 남기고 야 누구가 어떤 얘기했는지 다 적고 그게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지. 기록을 남겨야죠. 이게 지금 70년 동안에 됐던 관행을 지금 하루아침에 무시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 다음엔가 야 아직 시간에 다시 날로 해 하고 지침 내렸잖아요. 완전 코미디죠. 완전 코미디죠. 예. 그런 것을 지금 결행하면서 총장이 나 부장하고 합의했더니 대충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없는 일이죠. 직할 부대하고만 대화한 거 아주 쉽게 네,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심우정 총장은 그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 그 검사들을 보면 정말 자기가 사퇴 아니라 뭘 해도 지금 네.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저는 그럼 심우정 총장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이렇게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검찰 오비들이 음양으로 압박을 너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문자도 돌지 않았습니까? 아, 그 한상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분을 문자 중앙지검장 할 때 출입을 해서 아는데 저도 받았습니다. 아, 잘 아시죠? 예, 받았습니다. 어떤 저도. 분인지 잘 알죠. 네, 예. 아주 저도 잘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는 그분이 약간 배알도 없다고 느끼는 부분은 본인 쫓겨날 때 그렇습니다. 특수부 검사들한테 쫓겨났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잘 특수부 아시죠? 출신 그 지금 네. 윤석열 구하겠다고 네.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네. 야 10년 전 일 다 잊어먹었구나. 그렇죠. 그때 네. 한참 그 한상현 그러니까, 총장 네. 될 때 제가 그때 그 특임 검사팀에 수사하고 있었어요. 서부지검에. 네네. 그때 그게 또 한참 문제가 됐었어요. 김땡창. 거기 있죠. 특수산부장 했던 예, 그분. 예. 예. 김뭐준 압니다. 예. 그 양반 김광준 그, 부장검사. 뇌물 받은 예, 걸로 예. 김땡창 그분이 특임검사에서 네, 맞아요. 예. 그게 또 이제 그때 검찰총장이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잘 아는데 그때 그랬던 분인데 지금 이번에 배알 없다는 그러니까. 것이 그래서 문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심양만으로 누가 도와줬다는 거야? 나는 지금 뭐야? 지금 나도 검찰 동호회인데 말하자면 그런 네. 얘기를 했었죠. 네. 아니,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네. 결국은 이제 그 검찰이 보니까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드디어 네 번째 신청한 그 김성훈과 네. 이광호의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이거는 뭐 사실 늦었지만 당연히 마땅한 바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네. 영장심의위원회인가요? 그거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거의 저것도 최상무급보다 더한 거죠. 저건 당연히 해야죠. 네. 저거는 뭐 칭찬할 일도 아닙니다. 저건 당연하게 이미 그 전에 했어야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도 연관돼 있는 건데 네. 심우정 총장 그래서 네, 지난주 목요일에 네. 현안질이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왔습니다. 물론 총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런 경우 중하고 본인 결정이기 때문에 내일 불러놨는데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혹시? 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채택은 네. 됐는데 음. 이제 이게 그 다른 국정감사 이런 것처럼 동행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군요. 통상 네.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나오죠. 그런데 제가 그 검사일 때부터 총장은 국회에 안 불려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수사에 뭐를 위해서 어쩌다 하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 공수처는 계속 불려다니거든요. 국전 맨날 나와. 근데 맨날 혼나. 그죠? 보니까. 맨날 혼나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검사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당연히 총장이 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외압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조직 네. 논리로. 그런데 오히려 공수처장이 나와서 여야 의원들이 질타도 하고 뭐 하면서 이게 좀 바로 잡혀가는 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제대로 안 했을 때 저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해서 결국은 거기에 각성돼서 공수처장 열심히 해서 2차 체포영장 그 집행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기관의 어떤 검찰총장 이런 수뇌부들도 저런 식으로 국회 출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법을 완전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검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검찰총장을 국회에 계속해서 출석시키게 하는 것. 네. 또 좀 안 했으면 하는 어떤 개혁 과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장 하는 거 보니까 검찰총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예 네. 어차피 제가 보기엔 내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제가 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좀 법안을 좀 고치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그거는 나중에 검찰 개혁하면서 총체적으로 다 다뤄야 될 문제고 어차피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거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수사 기소권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로비가 전면적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김주현 지금 민정수석이 그 심우정 총장하고 그런 관계인 거 다 근무에도 있고, 굉장히 예. 각별한 관계인 걸 알면서 그렇다면 아예 그 김주현 총장 비롯해서 오비들이 야 이거 한 번만 저기 그냥 시한고 안 하면 안 되겠니 대충 이랬을 가능성이 좀 예. 높고요. 뭐 다른 뭐 때문에 또 다른 음모론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걸 제가 그 지경에 사실은 관찰자였지 직접 이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건데 추정입니다만은 우리 검찰의 최고 총수였던 사람이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이렇게 불미스럽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동기가 그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게 없어는 졌지만 이 검사들 간에 굉장히 좀 끈끈한 면이 있거든요. 네. 검찰 내부에 끈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비들은 당연히 저게 비상계엄이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이면은 자기들이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심정적으로 옛날 검사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으면 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구구 대부분의 검사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 거고 지금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창원지검 수사팀에 올라와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이제 수사 보고서 같은 것들이 외부에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참 특이했던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검사들이 뭐 연설을 했다는 게 있다는데. 그거 처음 봤습니다. 근무하시면 본 적 없으시죠? 그건 그런 게. 처음 봤어요. 예. 그럼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도대체? 예.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보통 수사 보고서라는 건 원래 형식이 검사가 그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사 보고서라는 것은 검사한테 수사 어떤 계장이 보고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쓸 때는 수사 보고서라고 하지 않고 뭐 수사 결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쓰는데 이번에 특이한 게 검사들이 그렇게 한 7명이 연설했지 않습니까? 이제 연설한다는 것은 책임을 분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해서 찍히면 안 되니까 야, 우리 한번 연대 책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고 누군가가 그래도 우리 정확하게 좀 밝힙시다 해서 쓴 보고서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수사팀이 다 했던 것 같고 그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형식만 보면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으로 와서 좀 잘 될까 했는데 뭐 별 진전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데 1심에서는 뭐 사실은 생각보다 뛰어넘게 그 보면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 이번에 좀 결과를 좀 어떻게 좀 관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1심 때부터 그랬고요. 이게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하지 않은 얘기를 여러 가지 정황상 너는 이 말을 한 거야 이렇게 기소한 거거든요. 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요? 김문기를 너는 모른다고 했어. 사실 나는 몰라 이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때 뭐 골프 친 것처럼 사진 뭐 의원이 여러 명 찍은 걸 4개로 해서 조작된 거죠. 이랬는데 그 조작됐다고 하는 말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게 세상 어느 천지에 그런 공소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게 아마 26일에는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나중에 혹시 이제 탄핵되고 나서의 향후 정부에서 아무 그거 없이
활동할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거일자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헌재 심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사법 기교라는 게 존재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그런 법원 판단과 혹시 헌재가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고려와 함께 좀 자기들의 책임을 정치로 분산시키기 위한 일자 선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까지 해보게 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국민의힘 뭐 의원이 주장하죠. 네. 그걸 연결시키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정말 또 그렇게 믿는지는 알 수 없어요. 계속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 그런 회의가 네. 듭니다.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관님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은 오히려 이재명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가사 만에 하나 늦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국민의힘 뭐 의원 그거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알겠든 이제 네. 나간 길에 이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면은 네. 그 법사위로 오신 거잖아요. 네네. 옮겨 오신 거고 네. 거기 보면 되게 검사 출신들이 많아, 검찰 출신들이 많아요. 아 검사 출신이 요새는 그 자랑이 아니어가지고요. 죽을 지경입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하고 네네. 이제 교류가 많으실 것 같고 네. 보니까 또 보면 주진우 의원도 보니까 연수원 기수 하나 차이던데. 네, 주진우 의원도 검찰에서 이렇게 네. 같이 근무는 안 했고 아는 사이죠. 오다 가다 그렇군요. 인사하는 예. 사이.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른 의원님도 네. 그 간사 유상범 의원도 이제 유상범 삼천원 검사도 의원도, 하셨는데 예, 예. 그런 분들하고 솔직히 사석에서 관계가 좀 어때요? 이 국회에 와서 네. 따로 자리를 마련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예. 저도 한 번은 좀 만나서 들어보고 싶은데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사석 마련해 본 적은 없고 네. 법사위에서 오다 가다 음. 서로 저는 인사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이니까 뭐 잘 지내시 악수 정도 하고 네. 이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현안에 기회는 대해서 없었습니다. 얘기를? 예. 따로 이렇게 차를 마셔본다거나 그렇군요. 사실 근데 정말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잖아 이렇게. 근데 뭐 아직은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또 자당의 또 이제 양분남 의원이나 네. 박균택 의원하고는 자주 아, 소통하실 잘 것 같고요. 소통하죠. 예. 그래서 특히 정말 이해 안 될 때 서로 야 검찰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서로 의논 교환은 하죠. 의견 교환. 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선고를 앞두고 벌어진 다양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비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시험 때 되면 졸린 버릇이 있어요. 아, 고사 시간 전에 그런데 그건 국민병 아닌가? 국민병인가요? 네. 아니 뭔가 지금 자꾸 오늘 내내 졸린데 네. 오늘은 좀 선고일을 좀 헌재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 시험 언제 보는지 도대체 아. 결과 언제 나오는지 네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네. 졸음이라면 환영입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애가 타가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도 혹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불안함까지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네.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옆에 한둘이 아니고 여러 명 네.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연한 편이거든요. 네. 저도 불안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아니 네. 기자시니까 네.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정보의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 탄핵한대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인 줄 알았거든요. 월요일인 줄 알고 네.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물어보더라도 네. 그 답을 확실하게 못 해주겠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뭐라고 네. 방송한다고 좀 주워 듣는 거 있을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저도 뭐 아는 게 없으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자 이분께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분 솔직히 몇 번 틀리셨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그러면은 한번 믿어볼까 합니다. 제가 인트로 진짜. 소개 없이 바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요 경향 TV만 나오면 졸려요. 지금 이 네. 시간대가 좀 졸린 시간대입니다. 예. MC 장원 씨한테 한 네. 방 어디로 맞을 것보다는 자버리는 게 낫겠다는데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단이지. 아니 그래도 이 신뢰감이라는 아니. 게 남다르시잖아요. 저희는 믿었죠, 의원님. 보통 국민 모두가 지난 14일 날은 선고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결정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봤는데 그걸 틀리게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명예를 걸고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 네. 네. 21일은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합니까? 이거 믿어도 됩니까, 의원님? 믿으세요. 네. 만약 21일을 넘긴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이 싹 가실 거예요. 네. 네.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 네.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죠. 윤석열이 망쳐놓은 이 대한민국을 살릴 곳은 오직 헌법재판소인데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21일 날은 한다. 네. 안 하면은 박지원은 경향TV 안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을 만드시는 거 아니겠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저 같은 경우 기자다 보니까 언론인들의 취재 결과를 그래도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조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네.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원래 13일 날 지인과 약속을 잡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23일 이번 주 일요일 뒤에 보자고 했다는 소식을 그 멘트 발로 인용 발로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이유는 이번 주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의원님과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21일까지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의 원망이 헌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헌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네. 파기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면은 큰일이죠. 지금 보면은 이 소위 박근혜 네.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였다고. 1740조나 됐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헌 비용은 네.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네. 천문학적일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이죠. 네. 그런데 박근혜 이 갈등 비율이 49.5%였는데 이 비율은 나왔어요. 이 개헌 비율은 73.7%다. 거의 뭐 20-30% 높으니까 네. 훨씬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740조 2,000조가 훨씬 넘을 거예요. 야, 그 정도의 그럼 경제적인 우리가- 손실까지. 네. 네. 어디에다 원망을 해야 돼요? 이 이상 더 가서는 안 돼요. 네. 아니 사실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도 워낙 오래 길게 활동을 하셨고 헌재에도 사실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교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다목적으로 접촉도 하시고 이제 알아볼 텐데 헌재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진짜로 그 평의가 길어지기 때문으로는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헌법재판관 8분이 이 세계적인 네. 이 결정문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다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 의견서를 다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탄핵 재판 결정문은 전 세계로 교과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헌법재판관이 명예를 가지고 보고 있고 그 판결 이제 그렇죠. 판결문이라고 네. 언제는 하지 않고 결정문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결정문을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음.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헌법재판소 연구관 오래 하신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도 지난주에 반드시 13, 네. 14에 나온다. 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네. 이제 천상 언론 기자들이 가장 이제 정확한데 지금은 다 막혀 있더라고요. 다 막혀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 하다가 이제 어떤 고려까지 하게 되냐면은 헌법재판의 속성이 정치 재판인 건 맞지만은 혹시나 헌재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외견적인 부분들 너무 챙기는 게 아니야. 왜냐?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혹시나 나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다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뭐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 선거를 보고 이제 균형을 맞춘다 하는데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재명 유죄
탄핵 인용 이래서 균형을 맞춘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네. 날이 하다 미뤄서 이번 네. 주도 안 되면 정말로 다음 주면은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이고 네. 사법부는 사법부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17일 오늘이 없었잖아요. 네. 그 내일은 박성재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오늘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사전 예고를 그렇죠. 2, 3일 전에 네. 하는데 네. 원체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네. 단 이 선거 내용을 생중계한다 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예측이에요. 근데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바람대로 우리가 관측하는 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지금 여전히 이제 승복의 문제를 두고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승복하지 않는 5,200만 국민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단심, 최종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심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승복해야죠.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러나 하도 절박하게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또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아 가지고 이 진통이 오랫동안 가면 큰일이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승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네. 정작 중요한 거는 네. 그 당사자인 피청구인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승복하냐 마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 승복하나 마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결정되면 가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그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그보다 낮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원이라고 하면서 임명해라 이런 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아주 고민스러워요. 네. 오늘 또 의원총회를 오전에 했지만은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야5당으로서는 일부 당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당도 있지만은 지금은 윤석열 탄핵에 모든 역점을 다 맞추고 하자. 네. 이렇기 네. 때문에 초점을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 얘기들도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오는데 네. 그 뭔가 이제 정부 여당은 혹시나 그래도 정보의 그 대칭성 문제를 따졌을 때 야당이 좀 정보가 좀 요즘 부족하니까 좀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의원들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여러 네. 아니 네. 우리가 생각하지 어떤 5,200만 누구도 전 세계가 생각하지도 못한 윤석열이 석방돼 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은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분은요 앞으로 집안에 상을 당하면은 3일장 안 하고 72시간장 한다 이렇게 부고 낼 거예요. 네. 아침에 정확하게 사이를 지켜서 시간으로. 네. 네, 그렇죠. 네. 만약 5일장 한다 하면은 120장 한다. 네. 120 시간장을 시간장 한다. 네. 이게 좀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나올 수 있으며 그럼 즉시항고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문제도 뭐 헌법재판관 한두 분이 반대한다 하더라. 심지어 뭐 5대 3으로 뭐 기각이라더라. 뭐 이런 별소리가 있잖아요. 네.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하시켜야 된다. 이미 심리 다 했는데 무슨 각하예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인용 기각으로는 절대 네. 솔직히 다 우리가 본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MC 장관님 보시기에 네. 인용 기각의 문제로 간다. 기각할 네.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저는 뭐 법적인 지식 뭐 1도 네. 없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사실 네.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이 개업 날 벌어졌는지 다 봤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지식만 조금만 있어도 이석기 재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그러니까요. 지켜봤잖아요. 네. 아니 내란을 한 것도 아니고 내란을 뭐 선동했다, 모여서 내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원직 다 잃고 당이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을 저희가 더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란을 모의한 것도 아니고 선동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직접 실행에 옮겼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의회를 쳐들어가고 그리고 선관위를 직접 쳐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장악했죠. 영상으로 다 네. 남아 있고 모든 국민들이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게 기각이 된다? 이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많은 것들을 일시에 포기한다는 얘기와도 같기 때문에 네. 헌재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들이 방금 지금껏 너무 많이 일어났으니까 걱정이 민주주의- 되는 거죠. 우리 MC 장은 네. 민주주의 후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음. 이카노미스트 자매 기관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순위가 22였어요. 네. 열등이 떨어져 32예요. 네. 32번째. 참 그런 이게 상황이고. 전부 윤석열이가 네. 가져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용과 기각의 문제로 MC 장관님께 여쭤본 게 네. 인용과 기각의 문제라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하의 문제라는 절차의 문제를 가져오면은 혹시나 그런 주의 주장을 하는 재판관이 또 유려한 형식 논리를 가져와서 우리 구속 취소를 법원이 풀어준 것처럼 혹시나 네. 각하 결정문을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심의를 몇 번 했는데. 네. 네. 아니 윤석열도 이 호칭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무슨 말이 붙을지 몰라가지고 경향 TV에서는 제가 심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내란 피청구인도 내란 수계지 뭐. 그래 윤석열 내란 수계가 풀려난 것도 사실 그 실체적 문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절차적 문제, 그 몇 시간 때문에 지금 풀려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하도 그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각하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들끓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따져가지고 지금까지 적용되지도 않았던 예를 가져와서 갑자기 이걸 확실하게 명문화돼 있는 명시돼 있는 걸 가지고 논란화시켜서 이 풀어줬다는 거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 거를 헌재 재판관들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또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오늘 있으니 다만이나 그러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러니 죽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근데 정말 헌재마저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그 갤럽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헌재가 여전히 1등입니다. 네. 사실 그 1등이라는 건 실제로 신뢰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 바람이 많이 투영된 거죠. 네.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존경의 대상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명예스러운 자리잖아요.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 보루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네. 당연히 잘 해주시리라 저는 믿는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도 예. 그렇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도 아까 잠깐 했었는데 그 명태균 특법도 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또 세상 뭐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태균 특허법을 왜 거부권 행사하죠? 그러니까 마은혁은 보류, 명태균은 그러니까요. 네. 거부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그러면서 또 재밌어. 음. 최상목 웃겨. 네. 검찰 똑똑히 하라고? 그러니까 최상목 똑똑해. 아니 왜냐면은 자기가 똑똑해야지. 아니 그 워딩이 그랬어요. 검찰의 명운을 걸고 네. 성역 없이. 수사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거 저는 대통령이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드문데 네. 권한대행이 네. 심지어 거부권 행사하면서 수사를 열심히 해달라는 촉구. 자기가 네. 그러니까요. 이게 헌재의 결정도 지금 안 따르고 있는 본인이 검찰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또 보수 일간지들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번 정권 들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라면서 또 추켜 세워주더라고요. 이거 특검 피해 가려고 일부러 이제 오히려 검찰을 다독여 준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혹시 정권이 교체된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네.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명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는 느낌이고 실제로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게 8건이나 됩니다. 네. 얼마나 권한대행 오래 했다고.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무려 39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줄탄핵만 문제가 아니고 39번의 거부권 행사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줄거부권 행사가 누구냐. 네. 합법적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자 줄거부권 행사는 얘기하지 않고 줄탄핵만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가지고 4억 6천만 원 국민 세금이 변호사들한테 국회에서 지출됐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계엄 때문에 2천조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비할 바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정책위 의장한테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한테 오늘 건의를 했어요. 네. 용역기관에다 맡겨가지고 음. 이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갈등 비용, 경제적 손실 비용을 한번 계량화해봐라. 어떻게 되는가?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진짜 최성공 웃기는 분 아니에요? 자기는 줄거부권 행사하면서 검찰보다 똑똑해라고. 자기가 똑똑해야지. 경제 전문가가 지금 뭐예요? 3년간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가 해가지고 네. 경제 성장률이 1.6%로 내려잡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20만 개의 지난 석 달 동안 자영업자가 문 닫았어요. 이건 누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요. 경제 책임자지. 네. 아니 근데 그 2달 정도 되면서 최상목은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해야 될 임명도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결론 내려줬는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 그래놓고선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59곳을 했어요. 임명을. 네. 야. 이거 이 2달 동안 빈집털이 거의 하루에 네. 한 명씩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성실할 수가 있습니까?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이지만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경찰 네. 다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알박기 네. 인사를 다 했죠. 알박기 다 꼼꼼히. 하는 거죠. 아니 뭘 기대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국민들이 요구한 사명 이행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 정부의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았습니까? 부착한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생명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쉽게 얘기해 공공기관 장들이라든가 뭐 네. 감사라든가 아니면 권력기관에 봉사한 그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흡 인생을 연기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경찰만 하더라도 우정수 국수본부 국가수사본부장 임기가 3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미 사람이 올라와야 돼. 선거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결정돼야 돼요. 네. 또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임명 안 해버려? 이게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오늘날의 이제 그 탄핵 상황들을 이렇게 거듭 네. 반출을 해보면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국면들을 보다 보니까 그 윤석열이란 존재가 사실은 민주당에 역으로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역설적으로 그렇죠. 강사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사실 그 사람 공천 안 했으면 네. 어떻게 됐을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 네. 아니 여러 가지로 도움 주는 건 네.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석방돼 버리니까 네. 민주당이 뭉쳤어 지금 하나로. 확 뭉쳐버리죠. 네. 친명 비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다 네. 뭉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나라가 바로 가야죠. 지금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고요. 아니 저는 제일 이상한 게 박근혜 네. 찾아가서 탄핵 1호 아니에요? 네. 탄호 2호 세력들이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으면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 구미에 가서 국가 비상 기도회하고. 네. 산으로도 못 돌아가는 전두환.
아들이 나와서 야, 아스팔트에서 전재국 씨. 강연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윤석열은 심상정 총장이 봐줘가지고 나와서 김치찌개 놓고 심우정. 네. 심우정, 예. 심상정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심상정 의원 미안해요. 그쪽에도 심우정. 그런데 네. 비슷하게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관저 정치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박정희, 전두환 이 사람들 다 소환해서 미화시키려고 해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계가 특히나 이제 민주화의 시계가 네. 심히 거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체감하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늘어나고 그렇죠. 있어요. 또 예, 심지어는 예. 영향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모든 것은요. 다른 것 지금 현재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 네. 심판을 내려주는 것이 사는 길이지 다른 거 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최상목 대행한테 기대할 수도 없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기대할 수도 없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어요. 죽은 박정희, 전두환 다 불러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이 결정을 내려주라.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남북관계를 보십시오.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난리를 치더니 민간 국가 지정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나온 게 여쭤보면은 이제 국정원장을 해보셨으니까 민감 국가를 지정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게 업무적으로는 외교부가 이제 대응 상대인 걸로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책임이라는 게 몰랐다면 우리 정보기관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네. 국정원이 있죠.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지금 미국에 얼마나 나가 있어요. 우리 공사가 나가 있고 네. 외교부도 있지만은 산자부도 나가 있고 그건 에너지부가 관계가 되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은 우리가 핵무장하자 네. 이게 떠들어대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제가 몇 번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핵무장하자 하는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을 깨버리자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네. 이게 나오니까 객소리 못 하는데 또 권영서는 이재명이 친북이니까 그런다. 거기에 친북이라는 소리가 한 단어도 없어요. 친북 친중이라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은 중국에서 대사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런 민감한 얘기를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게 그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네. 대로 그 상황 판단도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라든가 네. 정부 어느 채널을 통해서도 아무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못했다는 건데. 그리고 그 심각 수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네. 지금 현재 왜 이것이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것은 미국과 교류를 많이 했다고 자처하는 외통위에도 활동을 해봤던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여권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제기한 이유가 많이 뭡니까 하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지금 극우로 가니까 그러는 거죠. 네. 보수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극우로 가니까 핵무장하자. 핵무장하면은 한미 군사동맹을 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보수 극우 인사들이 한미 동맹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말도 안 해주고 이거 해놓고 이건 말도 아니죠. 이게 네. 그러니까 제 짧은 생각으로 단견으로는 네. 계엄은 곧 쉽게 군사 정권의 복귀라는 인식을 미국 정부가 했을 수 있고 그 종착역이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 박정희 정부에서 마지막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실제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흐름의 연속으로 지금 정부의 태세들을 이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됐든 핵무장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잠룡들 대권 후보들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한 것을 얘기할 때 민주당이 박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한미 군사동맹을 깨는 거다. 절대 안 된다. 네. 잠재력도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거는
트럼프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바이든 그렇게 잘 정부야. 지냈다고 하는 네. 바이든 정부한테 뒤통수 맞은 것도 신기합니다, 솔직히. 네. 예. 이렇게 선물 주고 가도 되는 아니, 거예요? 예. 한미 동맹을 제가 오늘 그 우리 네. 민주당 안보 상황 점검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미 동맹을 완전히 파탄내 버린 거다 했더니 거기까지는 너무 심하다고 네. 그런 얘기를 저도 지적받았지만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음흠. 미국으로부터 그런 네. 동맹 국가가 이렇게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25개국인가 중에서 일단 이제 민간 국가로 지정되면서 기타 지정 국가 목록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이나 북한 정도의 수준의 이 등급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사실 아니라고 그건 하더라고요. 아니고. 네. 보통 이제 핵 확산 관련된 어떤 이 기조 같은 거나 경향성 같은 거를 보고 판단을 네. 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지정 목록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대놓고 해외 순방 나가서 연설하면서 대학 가서 강연했잖아. 대학 강연 내용 중에 대한민국은 당장이라도 핵무장이 가능하다라고 연설 내용에 넣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용현 네. 네. 신 네. 국방장관 다 네. 그런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근데 신원식 이제 국방부 전 국방부장이 신원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메시지를 윤석열 본인이 쓴 게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참모들이 뭐 수기를 하고 이 원고가 끼칠 사회적 파장, 외교적 파장을 생각하며 쓰는데 네. 그런 핵무장에 대한 얘기를 누가 어떻게 썼냐 이건지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입을 열어야 돼요. 음. 불리하니까 싹 지금 계엄 후에 전부 완전히 입 닫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아니 동맹 국가가 민간 국가로 그러니까요. 예. 또뭐 4월 15일까지 조태열 뭐 설득해 보겠다고 네. 하지만은 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되겠습니까? 지난 1월에 결정이 내려졌다는데 네.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지난 1월에 이제 한덕수 탄핵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일 것이다라고 이제 또 국민의힘은 우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오랫동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원인이면은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 안 해서 이런 거야. 내가 보니까 지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그건 미리 예방했지. 예. 그건 맞습니다. 다 갖다 붙이는 거죠. 1월에 그 탄핵이 국무총리 탄핵을 했다는 이유로 민간 국가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게다가 그러니까요. 동맹국인데 그야말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내정 간섭이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민간 국가로 선정한다. 그것도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 총리 탄핵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네. 그걸 민간 국가로 선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윤석열이 입만 열면은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민주당을 이재명을 얼마나 비난했어요. 네. 이건 저는 한미 동맹이 파탄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로 큰 문제인데 현 정부 대처도 틀려먹었다 이거지. 아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디 오늘 워크숍인가 어디 간 것 같은데 그 하하호 웃는 모습이 사진에 나옵니다. 저는 이런 중대한 시국에 이런 반응을 집권 여당이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자기들이 느껴졌거든요. 핵무장 예. 주장해가지고 민간 국가로 지정됐는데 그것 알지도 못하고 히히호호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좀 이렇게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구속 취소가 미친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별별 정치적 상상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 여쭤봅니다. 네. 하나는 어차피 파면이 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윤석열이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 네. 파면이 결정되면은 다른 건 수사를 해서 다시 구속될 거예요. 네. 격리를 시켜야 나라가 편하지. 네. 윤석열은 사저에 두고는 나라가 편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 김건희 대망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간단한 국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선거에 나선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개 행보를 하면 네. 결국 제일 피보는 건 국민의힘일 것이다. 아니, 이렇게도 많이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민주당이 얼마나
좋겠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식은 죽 먹듯 대통령 되는 것 아니냐. 네. 아무리 우리가 민주당이 이기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되는 아니더라도 그런 나라에서 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좀 일어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네. 일하고 전혀 반대의 일들이 자꾸 속출하니까 네. 상상력을 동원해서 별걸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추세는 지금 이제 축구 경기로 예를 들면 5대 0으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고 있고 지금 추가 시간 경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반칙을 일삼는데 심판이 안 불어주는 거야. 부심이. 예, 휘슬 안 불어서 짜증은 나. 그러니까 이걸 빨리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러야 이게 끝나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종료 휘슬을 안 부니까 거기에 짜증이 나는 거지. 21일 부심. 네. 21일 그러니까 부심. 이 5대 0이라는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다. 네. 근데 저쪽 선수들이 막 반칙 일삼는데 그 반칙 5대 안 0 잡아도 아니고 돼요. 8대 5대 0이 아, 8대. 축구. 알았어. 8대 0으로 맞출게. 장원 씨. 5대 0 쓰지 마세요. 오케이. 축구 8대 0. 8대 0. 8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아, 5대 0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요. 축구 경기로 예를 드니까 5대 0으로 했죠. 축구에서 네네. 8대 0은 잘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추겠습니다. 축구인데 8대 0이야. 추가 시간이야. 근데 저쪽에서 자꾸 반칙하는데 휘슬 안 불어주는 것 때문에 짜증은 나지만 네. 곧 경기는 끝나게 되겠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채팅창이 난리 났다는 소문이 지금 있는데 여간 정정했습니다. 5대 0 아니고 8대 0으로 축구 경기라도 네. 달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 자, 말씀드리면서 저 가르마도 이제 8대 0 가르마하겠습니다. 팔 밀고 네. 나머지 2는 그냥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비상구 1부에서는 그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예.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하지 않더라도 예. 경향TV 안 나오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물론 다음 주 금요일 선고가 되겠죠. 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오고 그러면 됩니다. 네, 의원님을 너무 우리가 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네. 자꾸 일어나고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다 예민해가지고 뭐 5대 0 해도 깜짝 놀래가지고 8대 0 아니냐 네. 이렇게 하듯 염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분들은 8분의 헌법재판관이고 네. 네. 그분들 모두가 8대 0으로 나온다. 네. 이보다 더 못한 박근혜 네. 국정농단도 8대 0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21일 8대 0 네, 윤석열 파면 네.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직 그 국정원장이시고 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하셨던 우리 네. 박지원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네. 제일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은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했다면 민감국가 이런 건 안 네. 됩니다. 올랐다. 아, 그 얘기가 그 짐이 책임. 마음에 드셨네. 네. 아, 짐이 네. 마음에 드셨어. 오늘부터 남은 방송은 다 고야마로 하시는 걸로 지금 강추드립니다. 여기서 소스 얻으신 네. 겁니다. 예, 예. 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 순서에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민동기 시사평론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구교영 기자 대신 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윤석열 석방으로 인해서 좀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진행을 맡게 돼서 좀 부담이 큽니다. 아, 아닙니다. 전 든든합니다. 우리 부장님 잘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네. 대타 진행을 부탁받은 게 좀 오래전 일인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미리 알았으면 제가 이걸 받았을까 하는 정도로 좀 부담이 되는데요. 네. MZ 장원이 많은 도움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시대가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지금 때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부름 받았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중앙지법이 그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이제 대검 석방 지휘로 윤석열이 지금 풀려난 상황인데요. 그 이번 석방이 탄핵 심판과 내란 피의자 윤석열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정치비상구 일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용욱 부장님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거는 네. 첫 데뷔죠. 이거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늘지를 않습니다. 아, 아니 제가 생각하는 이 시니어 기자님들의 모습은 네. 약간 뭔가 시니컬하면서
뭔가 약간 능글맞고 막 이런 모습을 좀 떠올리는데 우리 이영욱 부장님은 이렇게 한없이 순수함이세요. 여전하시네요. 네. 아, 열린 우리당의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 이게 아, 들어오기 네. 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출입했었다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네. 좀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요. 네. 예. 네. 예. 오늘 박범계 의원님이 예. 요즘 이 법률 상식 1타 강사시거든요. 아이고. 예, 사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 박범계 의원님만 따라다니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원 씨 감사합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첫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예. 체포 이제 52일 만에 이루어진 석방인데요. 그 검찰 석방지휘서 냈고 그 윤석열이 30분 만에 풀려 나와서 그 네.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한테 이제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란의 마음 졸이는 국민들한테 이거 빅엿을 날렸다 네. 하여튼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이후에 그 다수의 분들이 그래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예측이 깨졌는지 좀 게다가 특수본에서는 즉시 항고할 거라고 의견을 밝혔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뒤집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어요. 예. 이 연유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즉시한 걸 할 것이다 뒤집었다. 쉽게 말해서 찍어 누른 거죠. 아. 네, 특수본을 찍어 누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아침부터 바빴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아침 유튜브 방송 나갔다가 바로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과천에 공수처 가가지고 고발장 접수하고 네. 공수처 차장 만나고 네. 그다음에 점심 먹고 다시 국회 들어가서 또 국회 일 보고 지금 이제 여기 오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특수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 본인이 만든 겁니다. 네. 왜?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이죠 지금 네. 기소가 됐으니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추가 수사 그리고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 이거는 현재 검찰이 당면한 최대의 이슈고 최대의 과제거든요. 네. 검찰이라면 지금 검찰총장이니까 네. 소위 검사 동일체 원칙이 개선은 됐으나 여전하단 말이에요. 상명하복 관계의 그 관계는 여전하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소위 즉시 항고를 하지 말고 석방을 즉시하라. 여기에 이 지시가 하달된 게 점심 직후 12시 반 12시 무렵이에요. 그때로부터 박세현 서울고검장 즉 특수본부장이 옛설 해가지고 석방 지휘를 한 게 5시가 좀 넘을 때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5시간도 못 버틴 거예요. 아. 예,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5시간 만에 네. 말 그대로 풀이 눕듯이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사 동일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특수본의 성격상 특수본은 독립적 수사가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수사 결과를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그때서야 검찰총장이 야 수사 결과가 이러냐 저러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지 특수본 자체는 독립하여 엄정하게 수사라는 것인데 그거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깬 겁니다. 아. 그런데 요거 우리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야 이거 석방지휘 해 내보내라고 한 거는 요 현상만 바라보면은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내란 때부터의 관여했던 것을 쭉 엮어서 보면 이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즉 다시 말하면 내란 준동 세력에 포함된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얘기는 오늘 하려고. 네. 그럽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서로 특수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항고 같은 경우는 박세현 본부장이 안 하겠다라고 또 밝혔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서로 이 즉시 항고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포기하고 보통 항고는 박세현 본부장이 포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한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좀 고심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네네네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다 박세현을 벗어나고 네. 소위 내란 준동 세력, 내란 공모 세력의 박세현 본부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네. 짜고 친다면 네네. 짜고 치는 것은 그 내부에서 그런 소상한 내용들이 밝혀지기 전에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언론 입장에서는 표현된 행위만 가지고 이해할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세현은 나는 제일 처음에 구속 기소할 때도 검사장 회의 필요 없이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을 가졌습니다라고 네. 하고 있고 지금도 즉시 항고 해가지고 상급심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했다는 거고 그럼 박세현은 저거 5시간 만에 제가 바람도 안 불었네 납작 엎드려 풀같이 네.
그런 비판은 받을지언정 형사적인 책임은 벗어나는 거죠. 네. 근데 심우정은 바로 그런 측면. 박세현이 내가 이거는 즉시항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특수본의 독립적 수사팀이 한 진원을 깡그리 깨부수고 짓밟고 시키는 대로 해. 네. 그냥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 냈으니까 항소하지 말고 그 뭐 즉시항고하지 말고 그냥 석방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이 너무 도드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짜고 치는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심우정에 가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저도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이 방송 나오려고 유튜브도 보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쭉 봤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도 보고 이게 이제 심우정 총장이 보통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과거를 이제 역산을 해보면요. 일단 이 넘어왔을 때 공수처에서 시간 끌고 이첩됐을 때 계속 그 구속 기간 연장해달라고 하고 하면서 괜히 뭐 지검장 검사장 회의 해가지고 시간을 끌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의심이 들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영장 쳤잖아요. 뭐 해서 구속했는데 이거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했으면 사실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한 그 실패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인데 그렇죠.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냥 아주 도의적인 그냥 상식적인 생각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당한 게 아니라 제가 어느 기자한테도 오늘 저 인터뷰가 뭐 여러 번 왔는데 어느 기자한테도 그 심우정 총장이 나는 탄핵 소추 사유도 안 되고 나는 더군다나 뭐 고발한다는데 나는 그것은 뭐 불법 뭐 직권남용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당연히 탄핵 소추를 의결할 텐데 왜 탄핵 소추를 의결 안 해주지? 역으로. 네네. 역으로. 그래야지 이 말 그대로 국면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민주당 국회에 의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서 11차의 변론을 쭉 이어왔고 대개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석방돼 나갔단 말이에요. 석방돼 나간 것에 그 석방 지휘를 심우정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오늘 벌떼처럼 일어나긴 했지만 원하는 탄핵 소추는 안 했죠.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왜냐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구도가 야당 대 심우정의 구도로 바뀝니다. 윤석열 쏙 빠져나가게. 쏙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순진하진 않아요. 의원님 그 말씀대로라면 심우정 총장이 여권 핵심부나 대통령실 사람들하고 짜고 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내란 동조 세력 내지는 준동 세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12월 3일 날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12월 3일 날 대검에 소속된 즉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과학수사부 장은 검사장이고 그 밑에 과장 선임 부장검사입니다. 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했습니다. 계엄 당일날. 그랬죠. 이거는 디지털 중앙선관위의 서버 분석과 관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대검이 연루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아까 지금 우리 이용욱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장 회의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시간이 얼마나 10시간 정도 늦춰진 겁니다. 딱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판사가 말한 초과 시간 9시간 반인가요? 딱 거의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안 했으면 10시간 반. 10시간 반. 그거 안 했으면 그런 뭐 문제 없었습니다. 전혀. 그거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석방지휘 문제도 결국은 부하들이 불법 감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기 스스로 행정부의 검찰총장이 아직도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위헌이 안 받고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스스로 내가 그건 위헌이에요. 올려봤자 서울 고등법원이 똑같은 판단할 거예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박세현 고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 특수본이 불법 감금을 했다는 셈이 되는 거고요. 세상에 이런 상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욱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두한 시각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1시 반에. 자진 출두. 그랬죠. 자진 출두 전에 경찰 국수본이 김용현 장관의 비화폰 그 비화폰 누구랑 제일 많이 통화했을까요?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 비화폰 압수수색 신청을 검찰에 했습니다. 검찰이 하고 난 직후에 심우정 총장이 국방부 김선우 차관 장관 직무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그 김용현 장관 전화번호 아세요?
그래서 김선호 차관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이 비아폰 전화입니다. 네. 그거를 이진동 차장에게 말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마자 김용현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이 얘기는 내란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 네 가지 사안을 종합을 해보면 네.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 검찰이 산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윤석열은 원래 구속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구금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도 이게 검찰과의 커넥션이 없다면 이거에 대해 검찰이 따져야죠. 네, 안 따지고 있잖아요. 안 따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한 몸이란 얘기지, 짬짬이란 얘기지. 만약에 순수하다면 네. 난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산수 계산 못 해가지고 나를 한 달을 더 감옥에 가둬도 이건 바로 이거는 고소 고발을 한다던가 검찰을 상대로 항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런 말은 한 마디도 안 하죠.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좀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을 하긴 하되 이 윤석열 탄핵 선고가 뭐 지연되거나 이것 때문에 뭐 또 판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고심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 지난 주말 좌절하고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구독자님 중에 사라강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심우정 총장님, 지기현 판사님, 국민의힘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명령을 받은 각종군님은 고통을 느끼며 아직 구치소에 있는데 명령을 내린 자가 풀려나다니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슈퍼챗 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예, 사랑님 같은 마음 가지신 분들이 아주 주변에도 많고 제 주변에도 많고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소위 수계 네. 우두머리는 석방이 되고 지금 그 수계의 명령을 따랐고 사후적으로는 양심 고백을 한 곽종근 사령관 네. 양심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말기암으로 시달리면서 윤석열한테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의미로 사표를 낸 조지호 경찰청장 이 두 사람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동정을 받을 건 아니지만 내가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미안합니다. 희한한 논법이긴 하지만 그 사람만도 못한 대통령입니다. 부하들을 다 남겨놨고 자기가 그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어퍼컷을 날리는 그 한 장면은 지금 말씀하신 저 슈퍼챗을 전 지금 올린 그 독자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 좀 화가 나고 괘씸한 게 오늘 아침에도 국민을 상대로 기망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분명 이 날로 계산하던 관례를 깨고 시간으로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납득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즉시한 거는 포기하고 그건 본안에서 다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같이 법 무지렁이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엄청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라는 거 알게 됐거든요. 본안에서는 그런 거 다투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장모님. 네. 법 무지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내가 무지렁이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시사 지금 진행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히 학습이 된 거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본안에서 다툰다. 네. 이게 진짜 법꾸라지들의 말입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본안이란 말은 지금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그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그 사건에서 다룬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그 판사한테 멱살을 잡을 거예요? 아니면 침을 뱉을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 판사의 판단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일로 계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체포적부심 기간 동안 가 있던 9시간 반은 당연히 빼야 돼요. 그러면 이거 세이브예요. 구속 취소가 될 일이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그걸 무시하고 석방 결정을 한 이 판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판사한테 당신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 이 판사의 결정에 마음에 안 들면 즉시한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뻔한 그것을 심급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도 1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독재 국가도 1심으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2심, 3심이 있는 겁니다. 재심이 있는 거고 그걸 스스로 포기하면서 부하들에게 박수현 니네들 포함해서 니네들이 다 불법 감금한 거야. 그렇게 다 뒤집어 씌우면서 이 본안 재판에서 무슨 뭐 따지라고 지휘하겠다고? 그것은 누워서 지금 침을 한 바켓 쓰는 지금 저 뱉다가 자기 얼굴에 지금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하튼 뭐 저기 지금 설명을 듣고 있으면 의원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게 뭐 네, 어제 네. 유튜브 보고 뭐 이제 각종 뉴스를 보면서 했던 걸 지금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좀 약간 화제를 넘기면은 이제 뭐 일단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워지잖아요. 네. 윤석열 나와서 당장 이제 좀 민주당도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비상대기 체제 그래서 뭐 오늘 하루에 2번 이제 비상의총하시고 뭐 저녁 7시마다 이제 집회 참석하시고 네. 그리고 릴레이 국회 철야 농성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정신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이제 원래 사실은 이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 들었고 예. 일단 그거를 뭐 여론전으로 집중을 하시되 이거에 뭐 집중하면 또 흐트러지니까 네. 다른 식으로 좀 대응해야 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네네.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의 최대의 당면 과제는 석방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떼는 거 그것이 정말 99% 중요한 일입니다. 심우정이 뭐간데 이거는 그냥 손발에 불과한 네. 어쩌면 내란 준동 세력의 동조자 음. 일 뿐이고요. 거기에 모든 시국의 관심을 분노하는 마음은 아는데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고발도 끝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런 지금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 8분의 재판관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즉시 윤석열 칙을 좀 떼달라는 염원을 간절히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데 제가 8대 0의 파면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14일 날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 14일 선고 예측의 결정적인 변수는 오늘 월요일이죠. 내일 화요일 이 양일에 걸쳐서 헌법재판소 무슨 공보관이 나와서 하는 무슨 브리핑이 있는지 여부. 네. 오늘은 지금 새벽이 아니라 오후 3시를 지났죠 이미. 네. 4시가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지금. 네. 현재까지 없으면 오늘은 없는 겁니다. 아, 네. 무슨 얘기냐? 항해를 하다가 배가 풍랑에 어떤 뭐 닥쳐가지고 네. 항로를 바꾸는 일은 아직은 없다. 아. 오늘까지는. 오늘까지. 그럼 내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없다면은 적어도 14일로 모든 국민이 예측하고 있는 선고 일자에 관한 네. 헌법재판소에 어떤 공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단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측의 재개 신청입니다. 네. 이미 김문수, 오세훈이라는 소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개 신청해야 된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측에서 지금 윤석열이 갑자기 나오자마자 자제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자제 모드. 네. 무슨 얘기냐? 전체적인 판세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럼 재개 신청은 형사 재판으로 따진다면 보통 불리한 피고인, 유죄가 나오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나 자백은 하지 않고 나 억울합니다,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재개 신청을 하면서 나 일부 인정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을 좀 깎아 주십시오 할 때 하는 게 재개 신청입니다. 네. 즉 윤석열 측에서 재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지금 탄핵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적어도 6대2 아니면 8대 0일 가능성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네. 쉽게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골치 아프겠네. 대단히 골치 아픈 일이죠. 네. 그러나 저는 재개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결국에는. 네, 결국은. 네. 그럼 재개 신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로 중요한. 네. 그것은 정말로 사이렌을 불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8대 11, 즉 제가 아침 방송에서 징징댔다고 네, 앙알앙알 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의원님. 들었죠? 윤석열 측에서 지금까지 탄핵 재판을 11회차 변론을 했는데 네. 앙알앙알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소추인 측의 증인은 8명, 윤석열 측은 11명, 8대 11. 이것만으로도 불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앙알앙알 되면 찔끔찔끔씩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원하는 증인들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받아줬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재개 신청을 하면서 앙알앙알 되게 되면 네. 솔직한 얘기로 이번 주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런 네. 어떤 유연성은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 근데 한 가지만 네. 제가 뭐를 말을 하면 헌법재판소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번 주에 선고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용욱 부장 살아 있습니다. 무조건 정치부 반대로. 기자의 촉은 역시 네. 한마디로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까지 생각해서 두 수 앞을 보시고 다음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네. 거기까지만. 그러네요. 여기서 멈춰야겠네요. 네, 여기서 더 이상은 여쭈면 안 다시 되겠네요. 돌아오면 안 되니까. 네. 아, 네. 괜찮아요. 네. 네, 방송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교용 기자 안 와도 돼요.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또 뒤집히니까 예, 다 제가 하면. 제 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게 일정에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윤석열이 바깥에 나온 상황에서 이것저것 뭐 앙알앙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저것 뭐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받아줬다가는 또 다른 꼬투리나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으니 약간의 일정은 뒤로 미칠 수 있으나 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박범계 의원님이 네. 말씀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예. 왜냐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안 되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야권 내에서도 이게 좀 뭐랄까 뭐 이제 정파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주자들이 막 개헌을 얘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네네네네. 판을 흐트린다 이런 비판도 좀 네, 있었고 네,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윤석열 석방이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이제 당 입장인데 이제 일타 강사 얘기는 이제 뭐 충분히 저희도 이제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석방이 됐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계 다른 주자들은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라고 보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8대 0에 이번 주 아니면 심지어 지난주 선거까지도 예측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틀리게 되면서 석방이라는 전대미문의 일종의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윤석열 파면이 기정사실화된 것을 전제로 해서 대선에 사실상 준비하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개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종의 대선판을 염두에 대한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대선 주자들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밤이라도 나오십시오. 오늘 밤에 안국역 앞에 오시면 수천 명의 매일같이 정말 형형색색의 그 응원봉을 이렇게 들고서 행진하는 우리 시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십시오. 그냥 오셔서 함께 지금 시민들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염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의원님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됐긴 했는데 종국적으로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기현 판사는 왜 지금껏 하지 않았던 선택을 두 가지나 해서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그 뒤에는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판사로서 법리적 해석만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내란 세력과의 어떤 연계점이 있는 것인지 저는 너무 아니면 검찰과도 이게 약속된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각자의 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우연치 않게 맞아 돌아가는 것인지 전 이게 전혀 이 연결고리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한 판사 출신 저로서는 더군다나 법사위 간사 입장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내란 세력과의 무슨 뭐 공모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럴 만한 연결고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근데 왜 이런 이례적인 판단을 했을까요?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 재판부고 그중에 내란숙의 현직 대통령의 사건을 재판하는 담당 재판장이 내란숙의 측하고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도 아닐 뿐더러 심우정은 인사권자가 윤석열입니다. 검찰총장을 내다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기조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우정을 누구 봐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고 이것은 심우정이 90%의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서 한 거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란 세력과의 자기도 연루돼 있는 그런 위크 포인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당연히 총장으로 예견되지 않은 사람을 총장을 시켜준 그것에 대한 보온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규현 부장판사를 그렇게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다 믿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되니까 그건 과한 조심스럽긴 하죠. 과한 진짜로. 상상인데 네. 첫째 이미 이 결정 구속 취소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형사소송법의 두 군데의 명문으로 있는 것을 위반 배치된다라는 거는 여러 번 얘기했고 다른 분들도 얘기했습니다. 즉 네. 구속 기간은 일로 계산하라고 돼 있지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틀린 거고 이번에는 체포 적부심 기간 동안 9시간 반인가 10시간 반인가 네, 10시간 반 동안 32분. 네. 그동안에 기록이 서부지방법원에 가 네.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석방을 위한 네. 이건 아주 제가 최강도로 비판하는 겁니다. 석방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대단히 정치적이었다라고 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석방을 위한 결정이었다. 뭐가 비겁하냐? 그 일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장차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네. 오늘 명태균 씨도 왜 나는 그거 적용 안 하냐고 하잖아요. 전국의 피고인들이 신청한대요. 예. 전국의 피고인들이 왜 나는 그거 네. 왜 적용 안 합니까? 할 겁니다. 자, 인권 보호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 그 혜택을 줘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규현 부장판사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의문을 가졌던 거 보입니다. 그러면 담당 재판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판사가 그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렇죠. 왜 판사들에게 엘리트 법관들에게 최종적으로 정치권에서 입법부에서 일어나는 거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거 또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싸우는 거 이런 것 등등을 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국민이 뽑은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그런 직군도 아니에요. 그냥 엘리트들하고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의 양심과 능력과 품성을 믿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본인이 판단을 해 주셨어요.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지규현 판사께서 이제 그 판단을 미뤘다, 좀 비겁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거꾸로 네. 수사권의 의문을 품은 것 같고요. 의문을 품었다면 본인이 수사권 있다 없다로 결론을 내고 그걸로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그렇지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하시는 아니 자기 결정문에 상급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바로 대법원으로 가야죠 재판이. 지기현 판사는 그러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당연하죠. 예측하고 그렇게 했겠네요. 상급심을 언급한 얘기는 내 결정에 항고해달라. 즉시 항고를 하면은 석방이 안 되니까 7일간의 숙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네. 사이에 사회적인 공론화도 되고 여론 수렴도 되고 전문가들에게 이것과 관련한 논쟁도 할 거고. 그것을 깡그리 그걸 제가 말한 심급의 이익이라는 게 그겁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명의 판사에게 저 생사 결정권, 운명 결정권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심우정이 뭐간데? 그걸 뺏은 겁니다. 그럼 전 걱정되는 게 그 지기현 판사는 대법까지 가서 이 문제를 좀 공수처가 수사한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법의 판단을 받으면 본인도 편안하게 1심 재판, 형사 재판을 진행할 텐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심 재판 자체가 기소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심 있는 거죠. 재판부가. 공소기각이 유력하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전 지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네, 안 괜찮아요, 의원님. 안 괜찮죠. 안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다시 잡아놓으면 돼요. 다른 거 그걸 또 있으니까. 해? 다시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유. 아니 잘 보세요. 네. 내가 위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면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잡아놨는데 문제 없고요. 한 번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나왔다가 다시 재구속될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을 받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규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에 혹시 이의가 있으면 검찰로 하여금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했어야 되는 거.
비겁하셨네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검찰의 이 즉시 항고 포기로 인해서 형사재판 1심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말았네요.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칠 말았네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본안재판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 판사의 마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건데 오늘 공수처 차장한테 갔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이미 고발장이 다 저 곽종근 그 특수연사령관을 포함해서 고발장이 다 들어왔고 그건 동시적으로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고발장이 들어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면담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것의 해석의 문제인데요. 이번 판사는 내란죄를 위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란죄는 원래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요. 그래서 순서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수사를 개시해서 하다 보니 내란죄라는 사건이 인지돼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권이 생기는 구조예요. 선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건은 직권남용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란죄를 구성한 거예요. 이 내란죄 안에 직권남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우가 없는 거예요. 선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란죄 안에 포함된 직권남용죄가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동시에 고발되고 동시에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시비를 그게 왜 잘못된 겁니다.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뭐가 문제됩니까? 왜 그것이 수사권이 있다 없다로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란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란죄 안에 수단과 방법으로 직권남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동시에 고발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것에 근거해서 한 수사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 없이 그렇게 판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각해서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라면을 예로 들면 이 내란이 라면이면 계란을 위에 얹은 게 아니라 계란을 풀어서 젓가락으로 휘저어 섞였거든. 이 내란이라는 계란 안에 좋은 편이야. 물 끓기 전에 직권남용이라는 계란이 안에 풀려서 다 국물 안에 녹아 들어가져 있는데 그거면 어떻게 계란만 뽑아내냐 이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장원 씨는 장원감이야.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걱정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걱정. 그러니까 아니 난 이건 지적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 의원님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법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판사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으니까 법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하시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법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우리 의원님처럼 해박하지 않고 지금 이 건건별로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불안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처럼 이렇게 한 수 두 수 뒤에 모습까지 생각하면서 안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좀 헤아려 주셔야 돼요. 시청자들 안심 좀 시켜주십시오. 장원 씨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을 푼 라면을 고객이 원해요. 계란을 푼 라면. 그러면 물이 끓은 다음에 라면을 넣잖아요. 그다음에 계란 종종 조리법 중에는 라면 사리가 좀 익은 뒤에 맨 마지막에 계란을 깨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이 지금 이 담당 재판부 지기현부장이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네네네.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표현도 없으니까. 아니야, 휘저어서 너가 들어져 있다니까. 근데 장원 씨 표현에 의하면 물이 끓어서 라면을 넣을 때 동시에 계란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렇죠. 풀어져 있죠 지금.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고객이 원하는 쪽에 계란 푸른 라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죠.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 재판부한테 특수본의 역할이 있어요. 뭐 특수본 제가 뭐 박수현 특수본부장하고 이제 그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제가 연설할 때 이름 불렀다고 이제 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아유 그러고 나서 5시간도 못 돼가서 팔짝 납작 엎드리는 애들 보니까 참 검찰에 희망이 없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수본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특수본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나가서 증거인멸할 염려가 높다. 관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혹시라도 심우정 검찰총하고 통화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비아폰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할 것에 대비해서 없을지도 몰라요. 윤석열 지금 피고인이. 네. 그러니까 그걸 감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본이 그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 재판부에 재구속 요청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여하튼 뭐 지금 보시기에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큰 걱정 없이 우리가 원하는 그 다수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뭐 문제 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묻게 되네요. 이거는. 네. 계속 평의를 계속했는데 네. 적어도 평의가 이제 평의와 마지막에 평결 선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변론 종결을 했고 그 뒤에 평의를 계속해 왔고 평결이라 하면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결심은 선고 전의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요. 기자로 치면 팩트, 팩트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것이 헌법에 어디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합의, 이 세 가지 합의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소위 이 노이즈, 잡음. 제가 그래서 오늘 내일 공보관 브리핑을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오늘까지는 브리핑이 없었어요. 내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변론 재개 신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수로 통할하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평의 단계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까지를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해가 순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 확정, 즉 군합발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포고령도 엉망이고 개판이란 말로 나올 뻔했습니다. 포고령 이론도 엉망이고 국무회의도 한덕수 총리가 증언했듯이 절차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체포 명단이 있었고 그러면 다 사실관계는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이라도 그것을 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대성 여부만 남은 거고 그럼 중대성 여부에 관해서 8대 0의 문제가 남은 거예요. 네. 남아서 저는 오늘 내일까지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도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만 국민 여러분께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는 적어도 윤석열 석방 전의 얘기니까 네. 지금은 조금 경각심을 갖고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네, 윤석열 파면을 좀 기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걱정 안 하고 의원님 믿고 일단 제 시간에 잡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장원시다운 편하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낙지급입니다. 자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긴장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쨌든 긴장하시되 마음 알겠습니다. 편하게 네. 가지시라는 말씀을 지금 의원님께서 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하나만 의원님은 믿겠습니다. 그 대신.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그 창원교도소에서 명태균 씨 만나고 오셔가지고 저 황금폰 실물 사진도 공개하시고 하셨는데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과 이제 접촉했다는 뭐 정황 증거 나오고 뭐 이제 뭐 정황 증거 아니고 직접 증거죠. 되니까요. 뭐 목숨 걸고 조선일보 폐간까지 나오고 뭐 네. 별별 말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나올 게 있는지 그리고 나올 이제 게 있습니다. 예. 좀만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비상행동이라 시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좀 양해를 얻어서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죠. 네. 이번 주라도 명태균 씨를 또 4차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명태균 씨의 이제 그 남상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소위 말해서 창원에 이제 명태균 씨가 거의 친구와 다를 바 없는 네. 그냥 변호인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소위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제 구속될까봐 아니 내가 다 해서 당선시켜줬더니만 이거 명태균 씨 워딩입니다. 당선시켜줬으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막아줘야 돼. 네, 막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조선일보 기자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3차 제가 면담할 때 딜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김건희 여사의 딜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화를 한동훈 전 대표한테 화를 내야지 왜 조선일보한테 화를 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2차 면담 때 검찰의 수사가 한동훈을 띄우는 수사일 거다. 네. 그러니까 결국 오세훈, 홍준표 다 이제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아무 관여가 없는 걸로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까 그 가까운 관계인 정말 변호인 이상의 관계인 남상권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구속이 되면 한동훈도 살아남지 못한다. 네. 이 얘기를 저하고 한 3번 정도 이상 했었습니다. 전화로도 했고 네네. 만나서도 얘기했고. 그게 뭐냐고. 네. 그게 뭐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아직은 알려줄 단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대표 때 얘기해요. 비대위원장 때 얘기해요. 비대위원장 때 얘기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나가면 갑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던 시절에 정말로 나가면 갑니까? 예,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부장 계시니까 네. 전 정치부장입니다. 전 정치부장 계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네. 윤석열 석방되면서 그냥 깨꾸락집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럴 끝이다. 그러면 이번 주에 뭐 새로 나오는 거는 주로 한동훈 위원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한동훈이 고개를 조아렸던 이유는 분명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 관련된 말씀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관련돼 있을 것 같다는. 비대위원장 일지를 한번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는 걸 좀 약속하고 가셔야. 오늘처럼 장원급제가 계속된다면. 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의원님? 예. 그럼 요즘식으로 약속. 예, 아주 즐거웠습니다. 우리 이용욱 부장님하고 아주 즐겁게 잘. 다시 또 의원님 보니까 좀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자, 정치비상구 일부 저 탄핵 선고 임박한 가운데 이제 뭐 주말 정치권 얘기를 나눴는데요.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듣고 좀 마음들 좀 놓으시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긴장 안 놓고 우리 계속 좀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경 돌아오지 마세요. 의원님 저기 말씀 감사하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구경하고 친합니다. 네.